자, 오늘은 딸기철이죠. 거기다 이제 다크아제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또 다크아제는 또 딸기 초콜릿을 입혀서 또 중간에 크림을 넣어서 굉장히 좀 색다르고, 아마 이미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정말 만들고 싶어지는, 만들어서 선물해주고 싶은 케이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크아즈 먼저 만들고, 만든 다크아즈에 코팅용 이 딸기 초콜릿으로 장식하고 위에 이제 필링까지 올려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크아즈는 달걀 흰자만 100g 들어갑니다. 흰자는 지금 전 차가운 상태고요. 냉장고에서 다 꺼냈어요. 그리고 설탕이랑 슈가 파우더, 그리고 바닐라 에센스가 들어가고요. 가루는 지금 비닐에 지금 다 한꺼번에 넣어놓긴 했어요. 정력분, 아몬드 가루, 슈가 파우더, 헤즐넛 가루. 다크아즈의 특징은 이제 헤즐넛 가루나 아몬드 가루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한 케이크의 이제 베이스가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준비됐으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크아즈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짜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라, 원형, 우리 마카롱 짜는 기본 원형 805번 깍지 이용할 겁니다. 자,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흰자 가장 센 단에서, 샌드위치는 가장 센 단에서 스캔해 주시고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로 한 10초, 15초 정도는 가장 센 단에서 일단 먼저 돌려주세요.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나누어서 바닐라. 계속 생간해서 완전 단단해질 때까지 휘핑 해주시면 돼요. 완전 뾰족하게 뒤집어도 흘러내리지 않고 굉장히 윤기가 날 정도로 이렇게 계속 센 단에서 거품 내주시면 돼요. 굉장히 좀 단단한 상태. 그리고 나서 너무 센 단에서 했기 때문에 안에 기포가 좀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한 단에서 살짝 기포 안정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휘핑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가루분, 정력분, 아몬드 가루, 슈가 파우더, 헤즐넛 가루까지 다 넣어서요. 한번 망에 내려주세요. 오늘 레시피에 슈가 파우더가 2번 있는데 한 번은 머랭에 한 번은 반죽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꺼번에 흰자 거품 낼 때 슈가 파우더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흰자 거품이 확실히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설탕이랑 슈가 파우더 같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반죽 가루에 같이 넣어주시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나눠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아몬드 가루랑 이제 헤즐넛 가루도 들어갔어요. 확실히 헤즐넛 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고소해져요. 아몬드 가루 100% 넣는 거랑 확실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씩 넣어주시면 다크아즈가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고소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혹시 헤이즐넛 가루가 없으면은 전량 대체해도 괜찮아요? 네, 헤즐넛 가루가 없을 때는 전량 아몬드 가루로 대체하셔도 돼요. 아니면 아몬드 가루를 헤이즐넛 가루로 전량 대체하는 거.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꼭 주걱으로 얼른 재빨리. 굉장히 보시면 여러분 단단해요. 되직한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다 했는데 되직하지 않아요. 줄줄 흘러요. 그러면 오늘 다크화즈가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흰자 휘핑을 끝까지 해주시고 완전 이렇게 좀 되직한 상태의 반죽 다크화즈 만들어지면요,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반반 정도 나누어서 짜도록 할 거예요. 머랭 할 때 슈가 파우더랑 설탕이랑 동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다크화즈의 부드러움을 위해서 100% 설탕보다는 슈가 파우더를 지금 같이 넣은 상태예요. 다크화즈가 겉에는 굉장히 바삭하고 안에는 조금 이제 폭신폭신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이 100% 설탕보다는 슈가 파우더가 그 역할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줄 또는 6줄 원하시는 대로 짜주시면 되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짜주셔야 해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손에 그러니까 가끔 이제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손에 열 때문에 흰자가 금방 사가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짜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짠 거랑 두 번째, 세 번째 짠 거랑 많이 틀려요. 그래서 빠르게 짜주세요. 나머지도 넣어서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한 판만 짜도록 할게요, 저는. 다시 넣어서 이렇게 5줄 또는 6줄 이렇게 짜주세요. 자, 이렇게 짜게 되면은 오늘 요걸로 12개? 10개에서 12개가 나와요. 이건 뭐 흰자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12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판하고 두 판 짜서 예열한 오븐에 넣고 구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서 굽도록 할게요. 예열한 오븐에 넣어서 12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따 나오는 거 상태 나오자마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온역수 오븐으로 저는 170도에서 13분에서 14분 정도 구웠습니다. 조금 색깔이 날 때까지 구워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온도면 색깔 보시고 꺼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크화즈가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필링, 한번 코팅을 할 거예요. 오늘 코팅은 딸기 코팅입니다, 여러분. 딸기 코팅인데요. 지금 코팅용 초콜릿 화이트에다가 발로나는 커버처예요. 딸기 초콜릿을 오늘 사용을 했는데요. 딸기도 괜찮고 라즈베리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섞으면 여러분 색깔이 이렇게 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대로. 딱 하기 좋게. 나 이거보다 색깔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딸기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괜찮고요. 이렇게 되면은 따로 템퍼링 하지 않아도 코팅용에 이 딸기나 라즈베리 향이 들어가서 굉장히 맛도 좋고 쉽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탕으로 녹여주시면 됩니다. 절대 끓이지 마시고 약하게 천천히 따뜻한 물에서 서서히 녹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되는데, 이따가 나오는 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식힌 상태예요. 식히고 난 거를 담가서 밑에다가 따뜻한 물로 중탕하면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다 녹았으면 이렇게. 그 다크화즈에 보통 슈가 파우더 채쳐서 굽는데 네, 그걸 오늘은 하신 안 거예요? 했어요. 왜냐면 위에 초콜릿을 씌울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씌울 거라
앞뒤를 다 묻혀주세요. 조금 잘 붉은기 보일 수 있도록 코팅을 너무 두껍지 않게 쳐서, 한쪽은 제가 지금 손으로 잡았어요. 네. 그래서 위쪽 부분은 마지막에요, 한번 살짝 묻혀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앞뒤를 묻혀주시고요. 풀어서 마지막만 살짝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맛도 굉장히 딸기 맛도 잘 나는 그런 코팅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미리 코팅해 놓은 상태, 색깔이 조금 지나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지금 코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든 두 개든 코팅을 해서 완전히 붙여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링을 만들어 줄 텐데요. 이제 완전히 붙인 거 위에 오늘 딸기랑 나머지 이제 치즈 필링은 방식을 해줄 건데요. 들어가는 거는 지금 이제 마스카포네 치즈랑 크림치즈, 설탕, 그리고 생크림이 들어가고요. 요거로 만들고 나중에 위에 장식은 따로 하도록 할게요. 크림은 그냥 허브만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마스카포네 치즈, 저는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서 한 10분, 20분 정도 뒀어요. 전부 다 차가운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마스카포네는 확실히 물이 많이 생겨서 미리 꺼내놓지 마세요. 크림치즈는 뭐 솔직히 한 30분 정도 꺼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마스카포네가 물이 많이 나오고 너무 실온에 두게 되면은 반죽 필링이 너무 물러지기 때문에 미리 한 10분, 20분 정도만 미리 꺼내주시고, 샌드믹서 이용해서 크림치즈는 차가워서 풀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마스카포네는 굉장히 잘 풀리는데, 두 개를 넣고 샌드믹서로 계속 풀다 보면 이렇게 잘 풀려요,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설탕. 설탕 넣어서는 조금 휘중해주세요. 설탕이 좀 녹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크림치즈도 차갑고 마스카포네도 차갑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되직한 상태로 보여요. 자, 여기에 이제 생크림 100ml를 그냥 액체 상태로 나누어서 넣어주세요. 저는 약한 안에서 섞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필링이 만들어집니다. 네.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 넣고 섞어주시면 되고, 오늘 4가지의 재료 전부 다 조금 차갑게 준비해서 하나하나 넣고 잘 섞었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진 필링을 오늘 이제 2가지 깍지 모양으로 짤 거예요. 반죽에 넣었던 원형 깍지랑 그 다음에 상토과자를 짜는 깍지 195번 깍지, 오늘 2가지를 이용을 해서 위에 필링 장식을 해줄 건데요. 그래서 치즈 필링을 반씩 넣어주세요. 이 필링이 지금 차가운 상태에서 섞고 생크림 물론 액체가 들어갔지만 그래도 필링이 완전 뭐 실온이 아니고 차가운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위에 장식을 할 때 덜 주저앉고 덜 무너져서 위에 다크화즈를 올릴 때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조금 오늘은 차가운 상태로 필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필링을 이제 짜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제가 미리 짰어요. 하나는 제가 지금 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짜기 위해서 회전판 이용하시면 편리하긴 한데요. 자, 이제 밑면에 놓고 밑에 원형을 짜고요. 그리고 옆에는 다시 원형, 필링에 원하는 색소가 있으면 색소를 넣으셔도 괜찮겠죠? 그럼요. 필링에 색깔 넣어서 하고 싶으시면 네, 색소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무슨 색깔을 넣고 싶으실까요? 왜냐면 레드게 지금 이제 거의 핑크 계열이고 위에 이제 딸기를 장식하실 건데 뭐 넣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물론 밑에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사이즈를 좀 작게 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저는 조금 크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조금 작게 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한 후에 밑면을 살짝 덮을 거예요. 네, 이게 앞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뒤에는 똑같이 짜긴 했는데 어떤 거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한 후에 다시 아까처럼 똑같은 상태로 짜줍니다. 아까 색소 문의하신 분이 핑크 그라데이션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고. 좋아요. 그라데이션 하셔서 하시면 예쁘겠네요. 자, 이쪽이 앞에 두고 이쪽 앞에 두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짜서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 오늘 이제 딸기랑 허브를 이용해서 장식을 해주시면 확실히 이제 예쁘겠죠.
날개가 조금 크긴 한데요. 이게 지금 데이지 초콜릿이에요. 이렇게 지금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장식해 주시면 네, 다크아주 케이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변합니다. 그래서 딸기랑 나머지 것들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딸기 다크아주 케이크 완성이 됐고요. 저는 조각 케이크를 하나씩 판매하겠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하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크게 짠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사각이 아니라 원형으로 하겠다, 그럼 원형으로 짜서 하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작게 짜서 귀엽게 미니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시피로는 딸기 다크아주 케이크가 이렇게 해서 5개에서 6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식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딸기를 너무 많이 올리면 무너질까요? 케이크가? 아니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한번 다크아주를 코팅시켜서 굉장히 단단한 상태예요. 그래서 딸기를 더 많이 올려도 상관은 없고요. 작은 딸기를 통으로 올려도 굉장히 예쁘게 장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사온 딸기가 너무 커서 지금 잘라서 사용했고요. 작은 거는 통으로 이렇게 몇 개 올리셔도 더 예쁘게 장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관 방법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냉장고 보관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냉장고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안에 일단 초코 코팅이 되어 있고 위에 크림이어가지고 이틀에서 한 3일까지 보관은 가능할 거예요. 보통 다크아주 위에 바로 필링을 넣게 되면은 이 수분 때문에 다크아주가 금방 굉장히 눅눅해지는데, 오늘은 겉에 딸기 초콜릿을 한번 코팅했기 때문에 그런 눅눅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겉에 초콜릿의 굉장히 달콤함과 안에 다크아주의 부드러움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케이크가 완성이 될 거예요. 다크아주 반죽이 센치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 지금 반죽이요? 지금 제가 짠 거는 요거 지금 나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 커지긴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이즈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지금 5줄을 짰는데 10cm고요. 한 10cm, 7cm.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나 8 곱하기 10 정도 사이즈로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팅한 다크아주 단면 볼 수 있을까요? 코팅한 다크아주, 잘라서? 네. 어떤, 지금 케이크 잘라요? 아니면? 케이크 잘라주세요. 다크아주 케이크는 이렇게 하게 되면 필링은 지금 제가 만들자마자 바로 짰죠. 근데 여러분은 이 필링 짜서 잠깐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잘라주셔야 훨씬 잘 잘려요. 지금 필링이 살짝 밀리는데요. 보시면 단면은 이렇습니다. 잘 잘리려면 냉장 보관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냉장 보관은 30분 이상 1시간 정도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필링이 어느 정도 조금 굳은 상태. 오늘 필링이 그렇다고 완전히 물르진 않아요. 냉장고에 좀 뒀다가 하게 되면 확실히 굳은 상태가 되니까 그때 잘라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 또 코팅한 핑크 색깔도 보이고 다크아주 모습이 보여서 이렇게 먹은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딸기 다크아즈 케이크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손이 조금 많이 갈 거예요. 다크아즈 만들고 코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링 만들어서 또 크림 올리고. 확실히 나왔을 때 그 전체적으로 마무리된 모습은 잘 어울려지고 또 선물하기도 또 되게 예쁜 모습이니까 지금 딸기차를 이용해서 오늘 딸기 다크아즈 케이크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지 꽃 물어보시는데요. 네. 네, 대용량은 BNC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매장에서는 소분되어 있는 상품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초콜릿 한번 사놓으면 언제든지 원할 때 꺼내서 쓰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구매해서 위에 여러 가지 장식을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